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월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 만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회담은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10분 동안 진행이 됐는데 이 대표는 비공개 전환에 앞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하면서 18분 동안이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 편성과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유감 표명 등 구체적인 요구도 내놨습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함께 오늘 영수회담을 비롯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이제 영수회담이 마무리가 됐고 대통령실 또 민주당에서 영수회담에 대해서 비평들 또 이제 어떤 점 이제 소회들을 지금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 2시간 10분 그래서 오후 4시 15분경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모두 발언 일부 내용을 포함해서 영상을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치의 복원, 또 민생과 국민을 중심으로 한 국정을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국정 동력을 민생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평소에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 오던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거로 또 제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뭔가 작심한 듯 모두 발언에서 18분 동안이나 이제 이야기가 이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길게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구체적인 내용들까지 직접 모두 발언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수회담에 앞서서 의제를 놓고 신경전이 첨예했었습니다. 두 차례의 사전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의제 조율이나 결론 없이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고 민주당은 의제를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의제 조율 없이 일단 만나자라고 하는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전격적으로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의제 없이 만난 오늘의 회담. 의원님께서는 또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서 보셨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우선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18분 동안 하셨던 얘기들이 정말 절실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바를 정말 기탄 없이 굴절 없이 또 전달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상당히 전략적으로도 저는 이재명 대표의 그러한 방식이 대단히 옳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 뜻으로 전달한 그러한 민생 회복을 바라는 국정기조 변화를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이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 표정을 보면 그렇게 썩 밝아 보이지는 않아서 좀 걱정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라도 전달하지 않으면 국민의 뜻을 제대로 굴절 없이 보여드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정말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여러 가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방금 이제 모두 발언 이야기를 하시면서 좀 이례적인 모두 발언에서의 긴 이야기, 할 말을 다 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이 모두 발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8차례에 걸친 영수 만남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의 총선 참패 직후에 영수회담을 결국 갖게 됐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 불편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제를 어떤 수위로 내놓을지가 관심이었는데 총선 결과는 국민의 뜻이라면서 포문을 열고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았지만 아까 18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게 이례적이지 않은 모두 발언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의제는 정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의제로 논의될 수 있을 만한 것들에 대해서 한 번씩은 다 언급을 하고 간 것.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략이라고 아까 이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례적인 거죠. 국민들한테 이제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를 국민의 목소리를 공개리에 또 밝히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보통 영수회담이라는 게 이제 뭐 모두 발언은 거의 인사 정도로 끝내고 사실은 비공개 이제 회의를 통해서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또 1대1 이 회담까지 이런 어떤 그 수순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게 지금까지 과거의 관행이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영수회담이거든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가지고 야당 대표가 영수회담을 요구를 했고 그걸 완전히 묵살을 해오던 정부가 대통령이 선거에서 대참패를 하고 나서 이제 영수회담을 도리어 거꾸로 요구를 해서 이루어진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어떻게 요구하는 바를 국민들한테 밝히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또 대통령이 국정 전환을 요구를 하고 또 그게 이제 국민의 뜻일 때 힘이 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것이다. 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 쭉 논의가 됐던 내용들입니다.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던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대단히 아주 세밀하게 검토 끝에 나온 그런 방식들이었고 또 민주당으로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모두 발언 시간도 예상보다 훨씬 길었는데 실제 회담 시간도 예상보다 길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원래 이 영수회담이 어떻게 진행을 될 것이냐라는 것을 두고 이제 언론에 공지가 됐을 때 1시간 플러스 알파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알려졌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이게 2시간이 넘는 2시간 10분, 그러니까 1시간 플러스 알파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생각보다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짐작컨대 어느 분이 더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대통령께서 듣기만 하셨을까 싶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또 뭐 반박을 하다 보니까 길어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드는데요. 이게 좀 회담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진 거 이건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우선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쭉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모두 발언 때 있었던 그 의제를 가지고 얘기를 전개해 나갔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조목조목 경우에 따라서 대통령이 옳다 그르다 뭐 본인들의 판단은 어떻다 뭐 이런 걸 반박을 했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분위기상 워낙 의제가 많고 또 오래간만에 이루어진 영수회담이다 보니까 그 서로 이제 협의해야 될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소요가 됐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게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을까? 어떤 이야기들이 의제로 올라갈 것인가? 뭐 의제 없이 만난다라고는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중요도에 따라서 제안을 했을 것이고 대화가 오갔을 것인데 예상대로였습니다. 민생지원금 지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그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처음부터 문제죠. 우리 민주당에서 대통령에게 요구해야 될 민생 회복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제일 먼저 얘기를 했을 거고요. 그에 대해서 뭐 그동안에 이제 그 뭐 포퓰리즘이다 뭐 어떻다는 식으로 여당을 통해서 이제 반응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워낙 국민들의 그 삶이 아주 팍팍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은 뭐 규모나 또 그 내용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흐름을 정부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그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아까 잠깐 영수회담이 끝난 이후로 이제 뭐 속보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제 이 문제 관련해 가지고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은 크게 큰 흐름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뭐 서민을 위한 금융지원금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먼저 하고 추후에 고민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걸로 지금 정리가 되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정리되는 대로 저희가 또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이야기, 이번에 과연 영수회담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겠느냐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가족 문제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뭐 어떤 결론을 내리거나 하진 않았겠지만 이 이야기를 대통령에게 야당 대표가 직접 전달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국정의 파탄과 관련된 5가지 이채 양명주라고 뭐 선거 과정에서도 나왔던 얘기 아닙니까? 이태원 특별법, 특검법, 그다음에 최상병 해병 이제 관련한 그것도 특검법 이 2가지는 이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빨리 적어도 21대 국회에서 그러한 문제가 다뤄지기를 바라는 그런 요청을 이재명 대표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명주가 이제 소위 말해 김건희 여사하고 관련된 이제 내용 아니겠습니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그다음에 디오르백 그와 관련된 명품백 관련 사항, 그리고 도이치 모터스 주식과 관련된 문제, 주가 조작과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가족의 문제를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굉장히 은유적으로 모두반을 통해서 표현을 하셨고요.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 간에 이제 그 비공개 같이 여야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비공개 논의 때도 아마 언급이 됐겠죠, 당연히. 그러나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뭐 아주 심도 있는 논의는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 어떻게 뭐 그런 얘기가 뭐 사전에 여야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뭐 대놓고 뭐 부인 문제 이렇게 합시다 이런 얘기를 하기가 좀 곤란했을 수도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이제 추측을 해보는데 어떤 식으로든지 이재명 대표께서 언급은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는 뭐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한 것은 뭐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리를 바라는 그러한 이제 국민들의 요구와 또 이재명 대표의 뜻은 뭐 세부적으로 전달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방송이 나가는 시간이 영수회담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바로 방송에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방송 직전까지 확인했던 이제 양측의 반응을 보면 거부권 사과에 대해서도 좀 지금 영수 간에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 쪽 반응은 일단 기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묻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아쉬웠다. 대통령실의 현실 인식이 아니하다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게 민주당 쪽에서 나온 반응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확인된 것은 뭐 지금 이제 선거 이후에 인사교체와 관련해서 국무총리 인선 관련된 협조 요청 같은 것은 없었다라는 것도 지금 새로 확인이 된 부분 같습니다. 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쨌든 좀 서로 생각하기에 좀 미진했다거나 특히 야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아직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도 또 보기로 했다라고 어쨌든 구두상으로라도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이 봤을 때 좀 희망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앞으로의 또 추가적인 만남이나 소통들이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이제 제가 2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영수회담을 무엇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상기를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검찰 중심의 국정 운영으로 인한 뭐 우리는 검찰 독재라고 표현을 합니다만은 그걸 바꾸지 않으면 국민적 공감을 얻기 어렵다는 것을 반드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국정 기조 자체를 민생 돌봄으로 바꿔야 된다. 그걸 요구를 했고 오늘도 뭐 줄기차게 시종일관 그런 요구를 했을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해서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식을 가지고 있고 받아들이느냐 이게 가장 큰 지금 영수회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2번째는 그런 점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반응이 생각처럼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죠. 말하자면 지금 현재 민생 기조를
민생을 이제 국정 기조를 민생을 돌보는 방향으로 바꿔주기를 바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서 분명한 약속을 해주는 게 사실은 이 영수회담의 본질적인 목표이고 또 우리가 요구하는 바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대단히 정말 아니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또 아울러서 국정 기조도 과연 바꾸겠느냐 그런 기대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를 조금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도 다시 만나겠다. 또 여야 협의체 같은 게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 부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라도 좀 기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를 해 나가는 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기대할 수 있는 마지막 끈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영수회담으로 뭔가 이제 소통의 물꼬가 좀 트인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개별의 평가들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자 영수회담과는 별개로 이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쌓여 있는 현안들 그리고 총선 때 이슈가 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 문제들을 22대 국회로 넘기지 않겠다. 21대 국회에서 매듭 짓고 가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인데요.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일단 오늘 목요일입니다. 5월 2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본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21대 국회가 지금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막바지에 민감한 사안인 최상병, 최혜병 특검법을 처리하겠다.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이철규 의원은 거부해야 할 법안에 거부권 100번, 1000번이라도 행사해야 한다라고 말해서 강대강 대치 혹은 또 대통령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가 통과를 시키더라도 또다시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자,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줄줄이 재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이런 상황에서 거부권 재표결이 반복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상황 인식이 아니하다. 제가 뭐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여당 원내대표로 유력한 분까지도 똑같은 상황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최상병 특검법은 정말 생태 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점에 대해서 자기들이 여당 입장에서 여당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밝힐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특검법을 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진솔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 마음으로 돌아가서 반드시 최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하게 되면 여당으로서는 그걸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정말 진솔하게 국민들에게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또 진상을 밝혀서 앞으로 그러한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다시 저도 촉구하고 싶네요. 네. 자, 21대 국회에 이어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전국이 강화됐습니다. 정치는 실종되고 더 큰 정치적 갈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제 국회 절대 다수당이 된 만큼 뭐 앞서 말씀드렸던 현 정부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또 이런 부분을 공격하고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을 풀어줘야 될 책임도 있지만 사실 이것 때문에 미룰 수 없는 것이 바로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난 속에 민생 안전이 더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 정쟁이 심해지면서 민생 문제 또 뒤로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거야인 민주당의 입장에서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한 이 민생 안정의 문제들은 지금 산적해 있는 정치적인 이슈와 별개로 또 어떻게 챙겨나가셔야 될지. 우선 이제 시급히 해야 될 민생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들이 다 인식을 하는.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의대 정원과 관련한 의료 지금 사태 아니겠습니까? 이걸 빨리 해결해야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의료계에 가슴을 열고 만나야 됩니다. 만나고 의료계는 의료계대로 또 그런 점을 오늘 뭐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들 입장에서 판단을 해서 필요하면 현장 복귀하고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오늘 뭐 이재명 대표도 이제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이 화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 뭐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뭐 그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민생 회복 지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지금 국민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걸 돈이 없다는 이유로
그냥 그 또 포퓰리즘이라는 이유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엉뚱한 얘기만 하면 국민들이 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야당은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여당의 요구에 우리가 협조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점 분명히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조 자체를 민생 회복으로 바꿔나가는 노력, 이걸 정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입장에서 뭐 이태원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한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뭐 이러한 여야의 파행의 수평선을 계속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자, 민생의 문제 그리고 산적해 있는 정치적인 갈등의 문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해소해 나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이제 힘 있는 여당이 또 힘 있는 대통령실이 그 점을 분명히 인식을 바꿔나가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지도부 구성이 한창인 각 정당들의 상황도 좀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5월 3일입니다.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현재까지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한 것으로 알려졌고 찬반 투표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례적인 원내대표 단독 출마, 사실상 이제 추대 분위기다. 이게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도 있을 수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또 거대 야당이다 보니까 이번 또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또 원내대표 선출 과정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도 당연히 관심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역동성 떨어지는 거 아니냐, 다양성이 좀 제한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뭐 지적을 말씀드리면 뭐 분명히 있고요. 다만 지금 아주 특수한 여당을 또 아주 특별한 대통령을 지금 상대로 싸워야 되는 민주당입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국민들의 뜻에 의해서 여소야대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특수한 상대에 대해 아주 효율적인 말하자면 견제와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은 일사불란한 또 나름대로 그 효율적인 말하자면 그 정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특수한 상황에 맞는 좀 야당의 상황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찬대 의원이 지금 단독 출마를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들 사이에 당선자들 사이에 이 분위기가 공감대가 상당히 형성이 돼 있었고 뭐 특정인을 향한 공감대가 아니고 우리가 좀 효율적인 투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원내대표를 선택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관심사였는데 마침 박찬대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함께 투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 뭐 이게 굉장히 의원들한테 와닿는 그런 출마의 변이었고 그게 결국은 박찬대 의원의 단독 출마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특수한 상황에서의 정치력을 효율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그런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국민의힘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참패 이후에 당 수습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좀 지연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인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었죠. 특히 이제 당 수습을 지휘할 비대위원장에 누가 자리에 오느냐 그런데 잠깐 2달짜리 비대위원장에 누가 오려고 하겠느냐라는 것부터 실제로 이제 인선까지 오래 걸렸고 근데 결국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선임했습니다. 원내대표로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유력한 가운데 이른바 올드보이로 불렸던 황 전 대표의 귀환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우여 전 의원님 전 대표는 저도 좀 19대 국회 때 가까이서 뵌 적이 있는데 비교적 합리적이고 또 주변과 대화를 통해서 일을 풀어나가는 비교적 온건파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분이 2개월 동안에 이제 비대위 운영을 하면서 다른 당의 사정을 제가 아주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무슨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2개월 동안 자리 지키시면서 관리하고 또 그렇게 해서 새로운 대표를 선택하는데 그런 어떤 행정적 절차적
임무를 수행하는데 그치지 않겠냐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다음 전당대회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디딤돌 역할을 맡을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일단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22대 이제 국회의장도 지금 요즘 최대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국회의장을 누가 맡아야 되느냐, 혹은 누가 맡게 될 것 같느냐를 가지고도 여러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 안에서 이게 선명성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당적을 갖지 않는 국회의장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정파성 경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회에서 민주당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입법이라든지 아니면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지 입법으로 바로잡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의 제 역할을 못했다라는 평가 때문에 이번에는 뭔가 좀 선명성을 강조한 국회의장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반대로 이제 그러다 보면 너무 정파적인 국회의장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우선 이전의 경험이 이 국회의장의 민주당에 대한 직접적인 협조가 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출마하신 분들이 주요 그 후보들이 이거 원소속이 민주당이니까 민주당스럽게 의장도 지금 수행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의장직이 탈당을 해야 되잖아요. 말하자면 정당 소속 정당을 갖지 않도록 돼 있는 법 규정으로 보면 그 취지로 보면 저는 이 지금 당장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과 또 실제 이제 의장이 되셨을 때 하는 행보는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그와 관련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염려를 하고 계신다면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이다. 그게 민주당의 집단지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집단지성에 대한 신뢰를 강조하셨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21대에서도 많은 활약하셨지만 22대에서도 또 국회에서 이제 뵙게 됐습니다. 국회에 임하시는 각오, 어느 때보다 이제 국회 개원하자마자 22대 국회 참 시끄러울 것 같기도 하고 일이 많을 것 같기도 한데요. 국회에 임하는 각오, 또 지역민분들께 중진 의원으로서 드리는 각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파탄 막아라. 그걸 민주당이 책임지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세력이 없다. 이건 이 선거를 통해서 나타난 민심 아니겠습니까? 잘 싸우고 경우에 따라서 투쟁하고 또 견제하고 그런 역할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제가 늘 염두에 두고 하는 정치, 가슴 따뜻한 정치입니다. 어렵고 힘든 국민들한테 정치를 통해서 그 눈물을 닦아주고 위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까지의 스탠스 계속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제가 이제 정책위 의장을 하면서 지역을 자주 못 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서 그걸 가지고 일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얼굴 비치지 않는다 그런 것을 공격의 소재로 해서 제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지역구 관리 열심히 하면서 또 지역에 필요한 일들 부지런히 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담양 한평 영광 장성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이계호 국회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담 형식으로 영수회담을 가졌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2년 만에 첫 공식 회동인데 여기도 초대석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관련 얘기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야 영수회담 혹시 이재명 대표한테 코치 같은 거 조금 해주신 게 있을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잘 하시고 또 여러 의견들이 제시됐지 제가 코치 그런 건 코치라기보다는 그래도 조언 같은 거 이제 직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네. 오늘 영수회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 우선 네. 이번 총선 민의는 윤석열, 네. 이재명 네. 공동 정권이다.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를 해라 하는 국민의 명령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든 만남 그 자체가 네. 아주 좋았다.
그리고 국민이 기대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대표 뭐 공동 정권이라고 강조를 하고 계신데 공동 정권이라는 게 뭐 정확하게 어떤 뜻에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국민은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는 이재명, 네. 민주당한테 준 거 아니에요? 같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영수회담에서 실패했을 때 네. 김건희 여사와 함께 굉장히 험한 길로 간다. 그리고 나라는 망한다. 이재명 대표는 네. 성공하면은 정권 교체의 길,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로 가지만은 실패하면은 정권 교체의 희망이 네.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는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두 분이 다 함께 네. 공동 정권으로 공치를 해야 된다. 총선 민심대로 공동 정권으로 책임을 가지고 윤석열, 이재명 두 지도자가 이끌고 가야 된다. 이것이 공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영수회담이 실패를 하면 뭐 뚜렷한 성과를 못 얻거나 그냥 뭐 입장차만 확인하고 뭐 그렇게 전개가 앞으로 쭉 되면은 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길이 어려워지는 건가요? 국민이 기대가 지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년처럼 대통령 하면은 험한 꼴 당하고 네. 나라가 망하고 이재명 대표도 지난 2년처럼 네. 국회를 이끌고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자,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하면서 개혁 입법을 성공시켰습니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먼 산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이런 무능하고 무기력한 국회를 보이면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대가 접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성공시키는데 이끌고 가야 된다. 통큰 정치를 보여라.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당장 며칠 있으면은 본회의 열어서 최상병 특검 통과시키겠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뭐 국민의힘에서는 입법 독주다 뭐 이렇게 반발하고 있고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앞으로 또 행사하거나 그러시진 않을까요? 그건 영수회담 이전에 삿바 싸움이죠. 일종의 사실 이번 총선을 네. 국민이 확인해 준 것은 김건희, 네. 이태원, 최상병 특검을 해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민주당에서 조심스럽게 네. 먼저 최상병 특검부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 서해특검을 민주당이 어떤 경우에도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다. 이것이 국민의 총선 민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김건희 여사 특검 뭐 이렇게 관철하려고 하면서 협치를 하려면은 좀 뻑뻑하지 않을까요? 뻑뻑하더라도 네.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잘 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주 목요일에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전격 만찬 회동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셨나요? 잘 하셨죠. 두 분이 네. 만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특히 저는 조국 대표가 이재명 대표는 175석의 네. 대표가 아니라 192석 범야권 민주진보 개혁 세력의 대표다. 이렇게 정의해 준 것은 네. 굉장히 훌륭한 정리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 해서 두 분이 만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그렇게 봐요. 두 사람 회동에 대해서 뭐 조선일보가 가십 기사 비슷하게 뭐 이재명 조국은 어떤 고량주를 마셨을까 뭐 이렇게 해갖고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최고급 고량주 만찬 뭐 이런 논란도 나오고 했는데 기사 혹시 보셨나요?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구상주취한 것을 지적해서는 안 될 때예요. 아니 좀 연태 고량주 마셨다. 우리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네. 술 많이 마신다는데 무슨 술 마시냐고 따져요? 이제는 우리가 뭐 고급 술이거든 무슨 술이건 한 잔씩 마시면서 하는 게 다 하잖아요. 정상회담도 미국도 그러잖아요. 네. 최고급 와인으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두 분이 만나서 연태고량주 마셨다. 그 마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걸 가지고 본류를 해치는 그런 말단 지엽적인 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정치 시대는 지났다. 그리고 국민도 관심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개인적으로는 원장님은 그 조국이라는 정치인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평가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저는 네. 훌륭한 정치학자 아니었어요? 네. 또 로스쿨 교수 아니었어요? 네. 그러나 이제 정치로 나왔는데 어떻게 됐든 네. 국민이 특히 호남에서는 1등이에요. 부산에서도 2등이에요. 네. 그렇게 단번에 12석의 국회의석을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그 실체를 인정해야 된다. 지난주에 조국 대표가 여기서 전국 9개 민방 대담에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제3당 대표 자격으로 만남을 거듭 요청했는데 국민들 마음을 좀 전달하고 싶다. 예의를 갖춰서 뭐 기왕에 영수회담도 했는데 조금 뭐 이렇게 폭을 확대한다든가 그럴 필요성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저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년간 네. 소통을 안 해가지고 특히 야당과 안 해가지고 오늘의 실패를 가져온 거예요. 오죽하면은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임시직도 지금 못 구하고 있냐고요. 난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윤석열 대통령도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의 실체를 인정해서 소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폭넓은 큰 통근 정치를 하시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성공하는 길이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본인이 수사를 해서 뭐 한 가족을 멸문지화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렇게 했는데 만나시려고 할까요? 그런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다 구속해서 감옥 가고 했지만은 다 만나잖아요. 정치란 게 그렇게 편협할 필요 없어요. 정치는 실체를 인정해야 됩니다. 조국의 실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소수가 네. 또 상당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대통령은 만나서 의견을 들어보고 소통하는 것도 좋은 정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뭐 비대위원장 사람 못 구해서 난리라고 하는데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가 황우여 상임고문을 뭐 지명을 했던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누구를 하든 네. 빨리 선출해서 튼튼한 네. 강한 여당이 생겨야 대통령도 좀 견제하고 네. 바른 말도 민심을 전하고 또 강한 여당이 있을 때 강한 야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네. 여기도 공치할 수 있는 협치의 수준을 넘어서 공치할 수 있는 길로 가도록 빨리 정상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근데 뭐 강한 여당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영수회담 국면 과정에서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는 뭐 아무 목소리도 못 내고 그냥 쳐다만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런 여당이니까 네. 지금 총선 패배하고도 방향을 못 잡잖아요. 그러면은 국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당이 저 모양 저 꼴이면은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공치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빨리 수습해서 네.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을 보여라. 이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박찬대 최고위원 단독 출마로 정해졌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도 뭐 원내대표는 본래 경선해서 좀 당이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은데 이번에 총선 민의를 보고 네.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뭉쳐주자, 단결하자. 그래서 우리의 목표인 네. 정권 교체를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자 하는 의원들의 생각이 합쳐진 것 같아요. 더 좋은 것은 명심을 가지고 있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만약 확정된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윤심을 가지고 있는 이철규 네. 의원이 굉장히 대두되더라고요. 윤심을 대표하는 이철규, 네. 명심을 대표하는
박찬대 두 의원이 오늘 영수회담 끝나고 네. 자꾸 만나서 국회 의사를 조정하고 일정을 국정을 논한다 하면은 차라리 스몰 영수회담이 된다. 그래서 나는 두 사람이 되는 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번 총선 결과로 공동 정권 네. 협치를 넘어서 공치를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고 있다. 그래서 기대를 합니다. 이게 약간 뭐 아니면 도처럼 뭐 영수회담이나 이런 게 잘 풀리고 앞으로도 잘 되면 좋은데 아니게 되면은 말씀하신 대로 친윤, 친명 두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리전 비슷하게 국회도 엄청 뭐 계속 삐그덕대면서 싸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네요.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네. 한 번 만나서 다 성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만나서 네. 늘 조정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실패한 게 지난 2년간 전직 대통령 한 번 초청도 안 하고 이재명 야당 대표도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것이 잘못이에요. 아, 문 대통령도 한 번도 안 만나. 한 번도 안 만났죠. 이게 역사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명심의 박찬대 원내대표와 윤심의 이철규 대표가 스몰 영수회담처럼 늘 조정해서 하는데 박찬대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가 역량도 있기 때문에 저하고도 전화를 했어요. 네. 잘해라. 나도 돕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카운터파트가 윤심의 이철규 의원이 나오는 것이 앞으로 공치를 해가는데 최소한 협치를 해가는데 필요하다. 그렇게 봐요. 대통령 마음을 잘 읽고 대변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있는 게 차라리 상대하기 차라리 좋죠. 예. 그러니까 위기 때는요. 항상 네. 대통령 측근이나 대표 측근들이 만나는 것이 좋아요. 서울신문 같은 경우는 박찬대 최고위원 단독 출마에 대해서 원내대표 이재명 단극 체제 현실화 뭐 이렇게 제목을 뽑았던데 뭐 대표도 이재명 대표가 연임한다 그러고 원내대표도 사실상 뭐 이재명 대표가 그냥 단수로 정했고 뭐 이런 거 약간 지적 비판 같은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언론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언론의 지적을 네. 우리가 잘 명심해서 국회의장 이런 곳에는 좀 반영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회의장에 뭐 잘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뭐를 어떻게 잘 반영해야 된다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현재 국회의장을 출마하겠다고 네. 공식적으로 선언한 네 분이 네. 전부 명심팔이를 해서 되겠느냐. 저는 민심을 가지고 가야 네. 국회의장으로서의 법으로 요구하는 중립성, 네. 민심이 요구하는 공정성에 대해서 의장의 역할을 잘 해야 결국 민주당이 정권 교체를 하고 이재명 후보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의장은 지금 현재 명심이 정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결정은 하지 않고 있는 게 최근에 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네. 제가 숫자나 인용을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추미애 당내에서는 또 국민들은 네. 추미애 높고 네. 2등으로 박지원 나머지 분들은 저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민주당 당원들은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고 2등으로 박지원이 붙어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네. 명심만 가지고 또 의장하시겠다는 분들이 명심 발휘를 해서는 안 되고 국회의장은 마치 골프가 우드, 네. 드라이버, 아이언, 퍼터 이 사박자가 맞듯이 국회의장도 추진력, 협상력, 정치력, 투쟁력을 갖춘 그런 분이 의장을 해야 결국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가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원장님은 공식적으로 국회의장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여론조사에서 2등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별 차이 없이 2등을 하고 추미애 예, 당선인이랑 예. 추미애 양강 구도를 구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당원조사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그러나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스킨십도 접촉도 하지 않은 제가 2등으로 올라간 것은 그 의미를 잘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근데 뭐 명심, 민심, 당심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국회의장은 명심보다는 민심을 따라가야 되는데 명심, 민심, 당심이 뭐 다른 건가요? 그게 근데? 글쎄요. 그걸 혼동을 하면 안 돼요. 저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도 민심이 당심이어야지 당심이 민심을 지배하면은 패배한다. 그래서 국회의장도 국회의장이 해야 될 일을 국민들이 바라는 민심이 있잖아요. 그 민심을 쫓아가야 된다. 그리고 만약 이재명 대표도 지난 총선에서 명심만 강조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민심을 따랐기 때문에 승리했다.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 언제 정하나요, 의장은? 이 스케줄 같은 게? 글쎄요, 아직 일정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원내대표가 이제 정해지고 선출되면은 5월 3일 뭐 박찬대 대표가 선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소한도 빠른 시일 내에 당선자 워크숍 같은 것을 한번 해서 의원들이 서로 의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고 또 원구성 협상을 해 나가면서 의장, 부의장 이런 것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이 원구성 협상에서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우리 민주당이 민주진보 개혁 세력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겠다 하는 것은 저도 찬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지난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되지 않은 게 무엇 때문에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혁을 속도전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절대 안 주려고 할 텐데 그래도 그냥 갖고 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내대표가 양쪽에서 선출되면은 협상을 하는 거죠. 협상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회라고 하는 것은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박찬대 원내대표의 리더십, 협상력, 추진력, 투쟁력, 정치력 이런 것들이 보일 때죠. 박찬대 최고위원은 내일 여기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보려고 하니까는 관련된 건 더 내일 여쭤보도록 하고 오늘 제가 그러더라고 그랬어요. 잘하시라고. 잘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